금강산이 또다시 50여 년 만에 상봉한 이산 가족들의 아픔과 서러움으로 눈물바다를 이뤘습니다. 북한이 오늘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제재를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적대 정책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해보다 쌀 매입량을 23만 톤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운탄 신임 국무총리가 세종시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산가족 2차 상봉 첫날인 오늘 금강산은 또다시 반백년 생이별의 서러움으로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애띤 여고생으로 헤어졌던 딸이 어느덧 70대 백발 할머니가 되어 꿈에도 그리던 100살 엄마를 만납니다. 홀로 자식 키우고 시부모 모시며 60년 기다린 남편은 새 가정을 꾸려 7남매까지 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2회차 행사 첫날인 오늘 금강산은 갖가지 애절한 사연들로 또다시 눈물바다를 이뤘습니다. 육로를 통해 방북한 남측 가족 400여 명은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금강산 면회소에서 북측 가족 99명과 단체 상봉을 가졌습니다. 올해 100살로 남북 통틀어 최고령자인 김유중 할머니는 북녘의 셋째 딸 리혜경 씨를 만났습니다. 연신 얼굴을 비벼대며 차마 울음소리조차 못 내는 엄마도 울지 말라며 눈시울을 닦아내는 70대 딸의 손길에도 세월만큼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이번 상봉 가족 가운데 유일한 이산 부부인 장정규 할머니 로준현 할아버지는 20대 초반 헤어진 뒤 60년 만에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아들, 딸 다 키우고 시부모도 혼자 모셨다는 조광지처 앞에서 의용군으로 끌려갔다 재혼한 북녘의 80대 신랑은 세월이 원망스러워 내내 울먹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전사자로 처리됐던 국군 출신 서경순 할아버지는 살아있는 사람을 제사 지내면 되냐며 국립묘지에 위패까지 모셨다는 남측 동생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남북 이산 가족들은 잠시 뒤 환영 만찬에서 다시 만난 뒤 내일 오전 개별 상봉과 오후 야외 상봉을 통해 반세기 높은 이산의 한을 달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북한이 오늘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미국의 대북 제재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적대 정책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행동 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핵 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종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 대화를 앞두고 미국의 적대 정책 포기를 강도 높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박기련 외무성 부상은 오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을 바란다면 미국이 먼저 북한에 대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반도 비핵화가 실현되자면 미 행정부가 낡은 대결관념을 버리고 최근에 여러 번 성명한 대로 변화의 입장을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박기련 부상은 이어서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대북 제재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조치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부상은 특히 미국이 한쪽으로는 제재를 가하면서 대화를 추진한다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북한도 핵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를 하겠다면 우리 역시 핵 억제력 강화를 앞세우고 대화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북미 양자 대화에 앞서서 미국과의 힘겨루기에 나선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박 부장은 북한은 적으로부터의 공격 위협과 전쟁을 막기 위해 핵 억지력을 보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박기련 부상은 오늘 연설에서 육자회담 복귀에 반대한다는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박 부장은 미국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자극적인 발언을 일절하지 않은 채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는 등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종률입니다.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는 오늘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의 땅으로 계속 뻗어나가기 위해서 닫힌 사회에서 탈피해 다원화된 사회로 바뀌어야 하며 하루빨리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이어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문제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해결할 것이라며 세종시가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충청권에도 도움이 되도록 가장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좌와 우, 동과 서, 부와 빈, 양극단 사이에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전환을 통한 조화와 균형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한 발짝씩 물러서야 합니다. 화해와 관용으로 조화를 이루고 배려와 양보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정부가 추락하는 산지 쌀값을 잡기 위해 쌀 매입량을 지난해보다 23만 톤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종합처리장들이 지난해보다 쌀을 15% 이상 사들이면 매입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권혁주 기자입니다. 누렇게 변해가는 황금 들녘과 통통해지는 벼이삭이 올해도 벼농사가 풍년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떨어지는 쌀값 때문에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산지 쌀값이 80kg짜리 한 가마에 14만 7천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남과 전북 일부 지역에서는 13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본격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시중에서 쌀을 더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농협과 민간업체가 지난해 매입한 247만 톤보다도 23만 톤을 더 늘려서 270만 톤을 금년 수확기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추가 하락을 우려해 매입을 꺼리고 있는 RPC, 즉 미국 종합처리장들이 쌀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매입량을 15% 이상 늘리면 매입 자금으로 빌린 돈의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2%인 이자가 0%로 떨어지면 예를 들어 200억 원을 빌린 미국 처리장은 앉아서 이자 비용만 40억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일단 판매한 뒤 가격을 정산하는 수탁 판매 방식을 대폭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자금 지원을 1,000억에서 2,200억 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1%에서 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내놔서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 방출을 유보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권혁주입니다. 인터넷에서 웃돈을 받고 추석 기차표를 파는 암표상이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코레일 직원이었습니다. 최인수 기자입니다. 추석 대목을 노린 기차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 직원까지 암표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레일 전 직원이었던 동생과 함께 인터넷 쇼핑몰에서 추석 기차표를 팔아온 혐의로 코레일 직원 35살 강모 씨 등 이들 형제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철도 회원으로 가입한 동료 직원 등 38명의 명의를 도용해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예약 대기를 걸어놓은 뒤 예약이 취소된 기차표를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이어 사들인 추석 기차표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정상가의 1만 원의 웃돈을 얹어 되팔았습니다. 결제는 됐지만 발권 대기 상태인 SMS 기차표를 입금이 확인된 뒤 구매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만 해주면 되는 발권 시스템의 허점도 악용했습니다. 이 인터넷 암표상들한테 있어서는 이 SMS 티켓 발급 방식이라는 게 상당히 인터넷 암표를 판매하는 데 용이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이들이 확보한 추석 기차표만 모두 230장. 이들은 또 지난 설 명절에도 70장의 기차표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명절 특수를 노린 인터넷 암표상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최인수입니다. 평생을 학원 선교와 민족 복음화 운동에 헌신한 한국대학생 선교회 이사장 김준공 목사가 오늘 84세의 일기로 소천했습니다. 고 김준곤 목사의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특일실에 마련됐고 장례식은 다음 달 2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한국 CCC 본부 대강당에서 한국교회장으로 허행될 예정입니다. 전남 신안군에서 태어난 고 김준곤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신학교와 조선대 문학과를 졸업하고 예장 전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뒤 1958년 한국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해서 한평생 학원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이재호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했습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재호 신임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는 정치활동을 하면서 서민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국민권익위의 기능을 친서민, 중도 실용으로 강화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본격적인 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 4개 시범지구 17개 블록 14,000여 가구가 확정됨에 따라서 내일 사전 청약 입주자 공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 7일부터 30일까지 순위별로 순차적인 접수가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지구 분양가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서울 광남과 서초는 3.3제곱미터당 1,150만 원, 고양 원흥 850만 원, 하남 미사 970만 원 등입니다. 이란이 최근 잇따라 미사일 시험을 실시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모레 시작되는 유엔 안보리와의 핵 협상을 앞두고 북한처럼 무력 시위를 벌이는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란으로 함께 가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장거리 미사일 2개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두 미사일 모두 이스라엘은 물론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와 유럽 일부 지역까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این اتفاق اگر بیفته که ما البته اون رو هیچ پیش بینی نمی‌کنیم تنها نتیجه اون 가뜩이나 이란에서 제2의 핵시설 존재가 드러난 마당에 이러한 무력 시위까지 더해지면서 핵 협상이 자칫 조기에 결렬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터키의 한 고속도로, 자동차 충돌 사고가 났는데요. 문제는 이 트럭이 벌집을 운반하던 차였다는 점입니다. 구조대가 출동해 벌들을 잡아보지만 더욱 거세진 벌떼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입니다. 물을 뿌리고 살충제도 뿌렸지만 모두 무용지물. 교통사고로 1명이 숨졌고 벌 때문에 20명이 다쳤습니다. 독일 북부 지역에 위치한 한 동물원. 태어난 지 열흘 된 새끼 코뿔소 한 마리가 어미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시기에 사육사가 주는 젖병을 물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자기 새끼를 2마리나 죽이는 등 공격성이 유독 강한 어미 때문에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Das wird im Moment rund um die Uhr versorgt. In den ersten 2 Wochen, alle 2 Stunden gibt es die Flasche. 새끼 코뿔소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옮겨져서 젖병에도 익숙하고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흐리겠습니다.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 22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중부지역은 추석 연휴 때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3.1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